DP2를 봤는데 저는 재밌게 봤어요. DP2가 너무 좀 톤이 달라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봐서 좀 진짜 그런가?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봐서 그런지 저는 오히려 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건 많이 못 느꼈고, 결국에는 이제 탈영병들의 그런 스토리, 사연 같은 것들이 얼마나 좀 비중 있게 다가오는가, 그게 이제 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 거를 잘 못 느껴서 DP 특유의 그런 재미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는 것이 손석구의 이제 역할, 비중의 이제 달라짐,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이 거슬렸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뭐 위화감은 많이 못 느꼈고,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하기로는 손석구가 인기를 얻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인기를 얻기 이미 오래 전부터 시나리오는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라는 말을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그런 이유에서 만약에 실망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그건 오해였다라는 거였고, 아무튼 여전히 두 주연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정혜인이랑 구교환. 버디무비의 진짜 매력을 잘 나타내는 그 두 배우고, 이것저것 뭐 떡밥이라든지 아니면 1편에서 나왔었던 그 연결고리들이 몇 개 있었죠. 뭐 그죠? 그런 부분도 참 재밌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시리즈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너무 요즘은 양심이 너무 썩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 그 씬을 장악을 하면은 끝까지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약간 그냥 할 만큼 하고 그 작품을 접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기본이 10년입니다. 네. 마블 같은 거 정신 차리고 보면은 막 10년 그냥 지나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DP 같은 경우는 1을 너무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2를 정말 기대를 했었고, 이례적으로 뭐 1만큼 재밌었다라고 얘기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무난하게 2로서 그냥 적당히 재미를 잘 갖춘 그런 드라마였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지노랑 이센스의 정규 앨범에 대한 얘기인데, 이들이 씬에서는 진짜 완전 선두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 심지어 이제 빈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훈남의 이미지가 곁들여지면서 트렌드를 완전히 주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잖아요. 이런 아주 신선했던 20대 래퍼들이 이제 30대 후반으로 막 접어들어가지고 40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앨범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신선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았어요. 스킬적으로도 뭐 이센스 같은 경우는 전혀 스킬이 죽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신기하고요. 마치 뭐 개코도 그랬죠. 개코도 나이 먹는데도 더 잘하고 막 랩을 그러잖아요. 이센스도 그런 측면에서 좀 신기했고, 빈지노는 다만 약간 스킬적으로는 많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타입이 됐어요. 예전같이 뭐 진짜 열이면 열이 다 이렇게 즐겨 들을 법한 노래를 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30 이제 넘어가고 하면서부터는 이제 포인트를 다른 곳에 두기 시작한 거죠. 뭐 트렌디하거나 기술적으로 이렇게 완벽해 보이거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때 느끼는 거를 조금 대중의 기호에서 어긋나더라도 좀 표현해 보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좀 옮겨간 것 같아요. 워낙 또 삐딱이 기질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30대 중반을 넘어선 빈지노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음악을 하는구나, 그걸 보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나이 먹으면 먹는 대로 계속 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호민 작가의 논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짧게 하고 싶은데, 저는 본격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나서 첫 입장 발표를 했었던 그 2일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렸었던 글이 와닿았거든요. 이렇게 뭐 제가 뭐 주호민 작가를 옹호한다기보다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직면을 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정말 상세하게 기록해 뒀었던 글이었기 때문에, 또 주호민 작가 그거에 완전 특화돼 있잖아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어떤 과거의 일을 마치 정말 지금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그때의 생각이나 상황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대로 옮겨오는 능력이 탁월한데, 그런 능력이 발휘가 되어서 그 2일날에 썼었던 글들도 그 당시의 상황 같은 것들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랬구나.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이게 참 그럴 수 있겠다. 물론 결과가 썩 어디 좋게 흘러간 건 아닐지언정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막상 내 일로 이렇게 닥쳤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하기 어려울 때 많고 이렇게 교본처럼 행동을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번 주호민 작가의 일도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비난을 하고 이렇게 좀 관용 없이 이렇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결과는 좋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 딱 직면했을 때 내릴 수 있는 하나의 판단이었다고 보고 그런 것이 조금 쌓이다가 보니까 결과는 좀 이렇게 완전히 잘못되기도 했지만 그 상황에서는 할 수 있을 법한 생각이었고 고민이었고 또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수교사의 발언이 아예 잘못이 없다고 못 박을 수는 없는 발언으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감정적으로 대했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호민 작가 측도 아마도 교사에 대한 안위를 먼저 떠올리면서 이렇게 조심하는 것보다는 화가 더 앞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 학교 측에서는 고소하라고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면은 빡이 치죠. 저 같아도 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나왔죠. 결국에는 주호민의 잘못도 특수교사의 잘못도 아니라 시스템의 잘못인 거죠. 우리가 층간소음에서 맨날 윗집이네 아랫집이네 막 싸우지만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애초에 아파트를 잘못 지어놓은 것이 문제이듯이 이것도 주호민 측도 아니고 특수교사의 잘못도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 안에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이 됐던 것 같고 하물며 부모 입장에서 온전한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자꾸 내몰리다 보니까 결과는 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싸잡아서 너무 비난을 하기보다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였죠. 오히려 이렇게 좀 너 잘 됐네, 너 잘 나가는 거 배 아팠는데 이러면서 막 그냥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안 좋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뭐 오늘인가는 뭐 특수교사는 주호민의 역고소를 또 철회하겠다라는 기사도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는 한정된 시스템 안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한 일로 그냥 보여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 도가 지나친 비난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멍석머리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호민 작가의 얘기까지 해봤고요. 태풍이 이제 왔다가 지나가고 있나요? 네.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덕분에 어젠가는 더위를 지나서 첫 선선한 바람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고 아무튼 이제 금방 또 선선한 가을이 오고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추워지는 날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 또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